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1분입니다. 코스피가 기록적인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사상 처음으로 3,500선 돌파한 코스피가 이제는 3,800선마저 넘어서면서 4,000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최근 코스피가 이제 가파른 상승 속도를 내다 보니까 또 버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25년 전에 닷컴 버블과도 비교하기도 하던데요. 자,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일본, 미국 증시까지 다 오르는 최근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상승장에서 투자자들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이신 김두원 하나증권 주식 애널리스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변동성이 크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크게 오른 채 또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보면은 코스피가 정말 질주를 하고 있어요. 네. 4천까지 얼마 남은 거예요? 한 120포인트? 네, 116인가. 하여간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일단 연일 우리 증시가 사최, 네. 사상 최고가. 네. 지난 한 2년 전으로 시계를 좀 넓혀볼까요? 주요국들이 다 랠리를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좀 주춤했었죠. 흔히 박스피. 네. 그것의 을분을 토하듯 올해 특히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주식시장은 뭐니 해도 주인공은 기업이거든요. 기업이 돈을 벌고 있다. 네. 네, 사상 최고치의 어닝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오르는 데는 돈 앞에 장사 없다는 것처럼 유동성 국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죠. 주식시장은 유동성을 먹고 살아나는 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물 시장에서 우리 계속해서 논의하는 인플레이션. 네. 그런 인플레이션 시대가 결국에는 버블을 양상하고 많은 사이클을 만드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많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기업의 시가총액 1등과 2등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AI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런 AI 테크,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 네.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연일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얼마까지 온 거죠, 니케이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S&P 500 네. 언제 만가나. 네. 기본적으로 수치가 지금이 6,700 이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의 상승폭을 보면 내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상 우리가 모든 가격 변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항상 먼저 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스피도 앞에 4자를 바뀌고 5자를 바뀌는 게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요국들의 모든 금융자산이 오르고 있고요. 네.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간에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 장세. 네. 네. 자, 유동성 장세라 그러는데 이제 유동성이 왜 커지고 있는지 그걸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흔히 유동성을 나타내는 것은 금리가 낮아지면요. 네. 경제학적으로 보면 중앙은행들의 옥죄었던 돈이 시중으로 풀린다라는 네. 것이고, 또한 우리 금융위기 때 왕왕 나타났었던 통화정책, 전통적인 금리의 인상과 인하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했던 통화정책이 아닌 비전통적인 직접 중앙은행이 어떤 자산을 사거나 파는, 네. 그러니까 QE나 QT 등등을 이례적으로 진행해 왔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시중에 많은 돈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은 금리 인하기거든요. 네. 또한 재정정책, 네. 재정에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직접 가게한테 돈을 줄 때도 있고 아니면 대출을 통해서 풀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돈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이 현상이요, 조금만 더 넓혀보면요, 코로나 이후에요. 네. 주요국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부가 떠났습니다. 그건 재정정책이 확대 재정정책, 특히 미국이 그랬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게한테 대출을 통해서 이런 재정정책을 폈었고, 모든 주요국들이 동조화 형식으로 통화정책,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네. 이 모든 돈들이 네. 위기를 극복하는 데 쓰여진 것 플러스 네. 지금의 자산 가격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쨌든 통화가 풀리면
유동성이 이제 커지는 거고 네. 그 자체가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는 전통적으로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국면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다른 뭐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도 좋아지고 있고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것도 그렇고요. 네. 이런 메시지가 어떤 부침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네. 지금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을 보면 안 오른 자산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 같으면 네. 세상에 자산이 없지 돈이 없지 자산이 없냐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이게 여태까지 모든 자산 배분의 바이블 같은 그러니까 현금을 좀 갖고 있어라. 맞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일명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바보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녹는다라는 표현까지도 맞습니다.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에 동의하세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네. 실제 현금을 갖고 있으면 현금의 가치가 희석되고 경감되니까 네. 뭐 바보라는 표현까지 좀 그렇지만 이전에 비해서 현금은 갖고 있는 게 손해인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뭔가를 사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비싼 걸 사겠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돈이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 모든 서민들이 월급에서 저축할 수 있는 게 작다 보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 주식에 손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요. 자, 아까 생각보다 빨리 4천, 5천을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잠깐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5천도 가능하다고 지금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 흔히 주식시장에서 여의도에서는요. 네. 내년도 연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간 전망을 내년도 꾸리고 구상하고 있는데요. 타이틀이요. 네. 뭐 저희 개인적인 타이틀이지만 5천 그 이후입니다. 5천 그 이후. 네, 그러니까 5천은 찍는 거고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 네. 7천으로 가느냐, 3천으로 내려오느냐. 7까지도 지금 하실 거예요, 전망에? 그러니까 7천으로 가느냐까지도 네. 생각해 놓으신 거예요? 이 추세는요 네. 어디까지 갈지는 그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5,000P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3,000포인트 초반에서 아니면 2,000포인트 후반에서 증시가 괜찮아질 거야. 앞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거야. 우리 주식시장을 투기가 아닌 배당의 영역으로 다시 재평가될 거야. 우리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어. 다양한 정책으로 이젠 동산으로 이동할 거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글쎄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5,000P라는 걸 한번 점 찍어두고 마음속에서 달려보자. 근데 생각보다 빨리 달려왔잖아요. 그렇다면 기준점과 목표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뭐 어디까지 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5,000P를 찍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윗방향으로 보면 6,000, 7,000을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모든 전망이 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변수들이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고 부정적인 악재로 작용한다면 5천이 그 이후에는 7천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3천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이게 내년도 저희 연간 전망 탑픽인데요. 그만큼 대부분 거기에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일단은 5천까지는 대부분 가겠구나라고 네. 보는 것이 컨센서스. 네. 5천 그 이후 7천이냐 3천이냐. 이제 반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제 현재 주가 상승이 그 IT 버블대를 연상시킨다 이런 경고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경고음의 근거는 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전문가들이? 보이는 것만 보면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식시장은요. 네. 특히 주가는요. 가격만 놓고 보면요. 안 비싼 적이 없어요. 늘 비쌉니다. 네. 가격만 보면 살려 그러면 높아졌고 살려 그러면 빨리 올랐고 지금의 IT 혁명이라고 이르는 90년대 후반의 미국의 IT 혁명이라고 이르는 것과 같이 지금 AI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때랑 이제 비교할 만하죠. 왜냐하면 IT와 기술주, 지금 AI와 기술주가 글로벌 증시들을 이끌고 있고 네.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투자를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네. 묻지마 투자를 뭔가 계속해요. 네. 그 명분은 똑같습니다. 인프라를 깔겠다. 90년대 후반에 IT 인프라를 깔겠다. 지금 AI 인프라를 깔겠다. 뭔가 모르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엄청 깝니다. 그런데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버블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요? 그때는요.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서 투자했습니다. 즉 부채, 차입을 통해서 투자를 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요. 네. 돈을 벌면서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순부채 비율로 나타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의 M7이라고
수 있는 미국의 대부분 투자를 빅테크주 강행하는 네, 기업들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그때랑 좀 다르다. 그런데 지금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보면은 네. 좀 너무 높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또 뭐 실러 지수를 보면 또 높은 거다. 네. 또 버핏 지수도 높다. 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새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버핏 지수, 실물 경제 대비해서 금융 자산이 얼마나 커지느냐. 실물 자산이 쪼그라든 것이냐, 아니면 금융 자산이 더 커진 것이냐. 레이시오잖아요. 네, 상대적인 비율이죠. 비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율은 기준 따라 다르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하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하고는 꼭 똑같이 분석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흔히 두 국가 간의 상관관계, 예. 코릴레이션이 어땠냐라고 보면 올해 하반기가 딱 들면서 네. 더 밀착되었습니다. 더 코릴레이션이 높아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미국 증시의 상승만큼 한국 증시가 오히려 더 음.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라고 보면요. 제가 유동성 장세다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등. 네. 그러니까 이 AI와 연결된 기업들이 확실히 돈을 벌고 있다는 게 두 국가의 시장이 비슷하니까 상관관계도 높아지고 네. 있고 둘 다 금리 인하기고요. 그 미국에서 지역은행 부실 사태가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번지는 건 아닌가? 이 우려는 그냥 우려로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모든 것의 답은 시장이 갖고 있죠. 미스터 마켓이. 미국의 지역 부실은행 요번에 은행들의 가장 큰 관점 중에 하나는 비예금 기관의 대출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비예금 기관? 네. 그러니까 흔히 예금 기관은 은행을 비롯해서 네. 고객들이 맡긴 예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근데 비예금 기관은 예금을 안 받고 그냥 대출해 주는 거예요. 흔히 P2P 플랫폼 기업들, 네. 또 사모 펀드들 이런 기업들의 대출이 생각보다 정확히 1.6조 달러를 넘었거든요. 미국 상업은행 총 자산의 7%에 육박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에는 2, 3%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갑작스럽게 된 거죠. 네. 근데 그게 왜 늘었냐라고 보면 은행의 규제를 옥죄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그런 쪽으로 대출이 늘어난 건데 네. 그렇게 계속 늘어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최근 들어서 거기에 결부된 기업들이 하나씩 이제 망하기 시작했고 네. 그게 꼬리를 타고 나니까 어느 금융사는 거기에 연계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최근에 제프리스라는 미국의 작은 중소형 금융사가 있습니다. 네, 네. 주가가 급락했어요. 예. 그리고 JP 모간이라는 미국의 은행주에서 가장 대장주 거기는 별반 이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지적 리스크에 국한될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금값이 급락하긴 했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거지 금값 전망도 상승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좀 환율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는 것이 이제까지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라서 그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엄청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 같으면 네. 이렇게 한국 채권을 사고 네. 한국 주식을 사는데 우리 달러 환율은 왜 1,400원 위에서 놀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이제는 다른 대상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이제까지 봤던 거하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그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국내로 투자해서 환수돼서 계속해서 경제가 실물 경제가 살아났다면 지금은 삼성전자 돈 잘 벌면요. 다 미국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3,500억 달러. 네. 선불이냐 후불이냐 나눠내느냐. 어쨌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거의 95% 이상이거든요. 뭐 네. 실제 시행이 된다면. 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아니 외국인이 이렇게 국내 자산을 사는데 환율은 왜 그럴까라고 하면 국내 기업하고 네. 정부랑 완전히 디커플링 됐다. 네. 동조가 이제 깨진 거죠. 맞습니다. 네. 엔화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역사적인 날이죠. 일본의 뭐 사실 총리 임기가 짧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네, 이러다가 네.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래도 그녀가 얘기하는 것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 근데 이걸 잘 보면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돌파했었던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베노믹스였습니다. 10년 만에 성공했다는 것이죠. 아베의 글쎄요. 저 하늘에서 볼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본의 지금 주가나 살아나는 경기를 보면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세 가지 화살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화살이 단행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계승하겠다. 예전에 엔저 세 번째 화살이 뭔데요? 구조조정 플러스 아, 알파였는데 네. 끝에 그거 마지막 단추는 못 끼었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총리가 바뀌었다고 하고 아베노믹스를 계승한다고 한다는 것은
초반이긴 하지만 엔화의 네. 약세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엔화 약세 추세는 일정 부분 지속될 거로 보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엔저가 되고 네. 강달러가 우리 경제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세요? 지금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과 똑같다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네.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엔저라 그러면 네. 일본의 수출업체들이 한국과 경쟁함에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거다 등등 과거의 논리들도 일부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를 외국인이 달리 보기 시작했다. 즉 계속해서 한국 자산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면서도 원화가 약해도 와이난 상관없다라는 취지거든요. 지금의 엔화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달러가 강세이라는 그 이면에는 엔화와 원화가 약세라는 것이 깔려 있는데 네. 최근의 흐름은요. 달러를 구성하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네. 지수의 달러 가치는 6개의 선진 통화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원화가 없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원화의 약세, 엔화의 약세 등등을 보면 이 큰 변화 속의 헤게모니가 잘 경제적인 논리로 해석이 안 됩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이런 경제 논리가 작동하기 못할 만큼 유동성이 풀렸다는 거. 그래서 일본의 엔저 지속된다 하더라도 쉽게 영향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네. 자, 이제 개인 투자자들 그럼 어떻게 조금 이제 방향성을 잡아갈지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좀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사실 상승에 베팅하지 않고 하락에 베팅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지금 많이 좀 초조할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베팅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돈을 잃고 싶은데 베팅하진 않죠. 결국 그렇죠. 근데 돈을 이제 벌고 싶은 건데 네. 그 전략과 전술이 약간은 다른 다르게 것이죠.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기승전 결국 돈을 벌고 싶다면 거꾸로 걸어가는 연어들처럼 결국 강을 거슬러 오르지만 끝내 연어는 생명을 다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힘든 길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주도주, 돈을 네. 버는 기업들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그 인버스 이렇게 하신 분들은요. 힘들죠. 네. 네. 자, 포트폴리오는 그럼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포트폴리오는 크게 네. 한 2, 3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빛나도록. 무슨 말씀이시죠? 네, 금을 꼭 껴라. 빛나지 않는 건 금이 아니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두원 하나증권 주식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